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의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전체를 통으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암제를 중단하고 싶은데 어떤 경우가 가장 좋은지, 어떤 경우가, 어떤 타이밍이 좋을지, 어떤 경우에 어떤 타이밍에 하는 게 좋을지, 이 비슷한가요? 예, 질문이. 예. 좀 광범위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심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항암제를 쓰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항암제란 본질이 무엇일까? 항암제란, 물론 항암제도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다는 말은 우리 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최근에 4세대 얘기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냥 다시 한번 이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처음 들으신 분은 한번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자, 이제 항암제를 1세대 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시스플라틴이나 이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별칭이 되어 있냐면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성이란 말 들어가면 기분이 어떠세요? 좀 무섭죠. 근데 또 암이라는 참 잘 안 없어지는 녀석을 없애기 위하여 독성이 또 필요하다는 게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포 독성, 그럼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건 물론 외부의 화학 물질로 세포에게 독성을 주는 거지만, 우리 몸의 면역 세포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암 환우들에게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은 면역 세포 이름이 NK 세포도 있고 사이토톡식 T 임파구, T 세포 이런 표현하죠. 거기에 세포 독성 T 임파구가 활성화되어야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군인과 경찰 막 특공무술을 한 그런 아주 힘이 세고 강력한, 상대가 세도 그냥 그거를 제압할 수 있는 민첩하고 힘이 세고 강력한 어떤 군인 경찰의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면역세포에서 이런 면역세포가 좋다는 말은 또 다른 특징의 면역세포도 있다는 뜻인데, 다른 면역세포 중에 이름이 레귤레토리 T 임파구라는 게 있어요. 조절 면역세포, 조절 T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친구는 뭐 하는 거냐면 폭력 현장에 가고 있으면 이렇게 뭐 웬만하면 이렇게 막 싸움 전투 이런 거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시키고 막 싸움하는 걸 막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을 이렇게 암을 이렇게 없애고 괴사시키고 죽이는 데 있어서는 아까 조절 T세포, 이거는 가능하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세포 독성 T세포가 많이 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몸이 만들어낸 T세포는 딱 필요한 경우에만 이 공권력을 써요. 이게 경찰과 군인의 힘을. 근데 이제 인공으로 만든 여기는 아직 우리가 조물주가 만들어낸 우리 몸의 희한한 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많이 못 따라가니까 암세포에도 일부 작동을 하지만 내 몸 세포 일부에도, 원래 건강한 세포 일부에도 독성을 주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그걸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쾌속, 증식, 세포 억제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더 합리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항암제라는 표현이 좀 적합치 않다라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항암제면 암세포만 저항을 해야 되는데, 암세포 아닌 모발세포, 점막세포, 또
여기 골수세포, 골수 안에서 백혈구가 만들어지는데 면역을 하는 그것도 없애고 생식세포도 빠르게 없애요. 이제 그래서 아쉬운 거죠. 그래서 암세포만 골라서 하는 건 아니다. 그냥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를 억제시켜주는 화학 치료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번역해서 항암제라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냥 키모라고 이렇게 화학요법 이렇게 그냥 표현하죠. 네, 이렇게 케모테라피라고. 네. 자, 어쨌든 1세대 항암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내 몸 세포의 모발, 점막 이게 좀 손상이 되더라도 이 녀석이 워낙 커가면서 막 증식 속도가 빨라지고 어딘가가 눌려서 호흡이 좀 힘들어지고 밥을 도저히 못 먹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에는 요긴하게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51대 49라도 이익이 있으면 쓰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가 2세대 항암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표적 치료제라고 그러죠. 네, 표적 치료제. 이제 분자 생물학이 좀 발달하면서 암이 어떻게 커가나 보자. 암이 어떤 조건이면 빨리 자라나 보자. 그리고 암이 숫자를 막 늘리는데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보자. 이런 걸 막 연구를 한 거예요. 아직도 다 밝히진 않았지만 밝혀진 바에 보니까 이게 증식 인자가 있더라. 성장 인자가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암이 빨리 자라게 하는 어떤 팩터가 있더라. 그거를 집중적으로 봐가지고 이 성장을 빠르게 하는 여기를 어떻게든지 막거나 어긋내거나 이래보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적 치료제의 원리예요. 혹시 표적 치료제 하면 떠오르는 우리 용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 표적 치료제 헐투,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헐투 이런 거 들어보셨죠? 헐투가 나는 표적 검사를 했더니 플러스 1 플러스 양성이라더라, 2 플러스라더라, 3 플러스라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헐투라고 하는 어떤 성장인자가 꽤 좀 활성화됐다더라, 많이 활성화됐다더라, 무지 과발현되도록 많이 활성화됐다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 파지티브, 2 파지티브, 1 파지티브 이렇게 양성이다 이렇게. 이럴 때 쓰는 약이 상품명이긴 하지만 헐셉틴 이런 걸 쓰잖아요. 이 약이 이 헐2라고 하는 성장인자를 이렇게 딱 막는 어떤 화학적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헐2 양성인 사람이 초기에 이렇게 헐셉틴을 쓰면 성장이 굉장히 줄기도 하고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게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 미사일에 비유를 했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여성분들은 미사일이 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죠. 미사일은 이런 겁니다. 팡 쏘면 애가 표적에 여기에 신호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가든 상대가 도망가도 이렇게 하고 거기로 기어이 가서 걔를 맞추는 거예요. 표적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미사일이라고 그때 얘기를 불렀어요. 미슬 타겟 이렇게 미사일이라고. 굉장히 환상적이다. 이제 드디어 암이 정복됐다라고까지 그 당시 몹시 반겨했어요. 와, 이건 건강한 세포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왜 여기 또 약간 부작용이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거보다는 부작용이 적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런 헐2라고 하는 게 무조건 암에만 키우는 것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일부 건강한 세포를 키우는 데도 일부 작동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를 막으니까 좀 부작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수많은 고동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한 3만 개밖에 안 돼요. 2, 3만 개밖에 우리는. 그러니까 막 이게 중첩적인 일을 잘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딱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주로 여기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탁 막으면 그 나쁜 영향은 없어지겠지만 얘가 또 좋은 영향이 좀 있는 건 또 막히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있겠죠. 이게 2세대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보다는 암이라고 하는 것에 표적을 맞췄다는 점이 더 발전적이고 부작용도 적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훌륭한 약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난점, 이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암세포가 있으면 성장인자가 뭐 여러 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요거를 탁 막았더니 얘가 쏙 줄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어. 와, 이거 참 좋다. 또는 심지어 안 보이기까지도 돼요. 근데 좀 있었더니 다시 얘가 또 이렇게 커져. 예전에 항암제는 주로 뭐 6개월 이내에 거의 내성이 많았는데 지금 한 1년까지 가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1년 이상. 이렇게 다시 커지는 거예요. 다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내성이 생겨서 다시 또. 그러니까 여기를 막으니까 또 딴 게 이렇게 또 활성화돼 가지고 또 얘를 막았더니 또 한 개 활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평상시엔 보이지 않던 게 나중에 이런 거를 내성이라고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딱 이런 게 맞는지 조사를 하잖아요. 헐트 유전자가 얼마나 이렇게 양성인지 활성화가 됐는지 도움을 받지만 근본까지는 못 가더라. 내성. 그러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시간을 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어쨌든 요 단계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럼 내성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기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의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죠. 전체를 통으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부를 막았더니 일부가 위축돼 가지고 이렇게 쑥 줄어들긴 하지만, 얘가 왜 암으로 되었고 암이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 조건, 근본 이유는 지금 잘 모르겠고, 일단 결과만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국, 제가 쓴 용어는 대의 명분이에요. 숫자를 빨리 늘리고, 이런 대의 명분이 이 친구들한테 있는 한 이쪽을 막으면 손을 막 묶으면 발로 차고, 발로 묶으면 헤딩으로라도 한다고요. 대의 명분이 있는 한. 그러니까 그 대의 명분, 근본 원인을 안 하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손 묶으면 처음에는 위축돼 가지고 공격을 못 하고 이게 되겠지만, 어떻게든지 궁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참 황당한 얘기지만 독립운동을 해야 돼. 팔을 묶었어. 독립운동 안 하지 않는다고요. 암세포도 그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지? 발로 공격하는 거 훈련해 가지고 발로 이제 손목 이상으로 막 쓰게 된다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을 버는 장점은 있고 상대를 위축시키는 암세포를 점은 있지만, 과제를 남기는 거죠. 근본을 치료해야겠구나. 통으로. 얘가 왜 이러는지를 근본적으로. 독립운동 하려고 애쓰고 막 총칼 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뭐 진짜 적절한 명분과, 그래서 이렇게 평화가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니까.